김영호 72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딸 김나영 38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그녀의 내면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평생 고집스럽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것이 가슴 깊숙이 응어리져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기 전 아버지는 뭔가 말하려 애쓰는 듯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눈빛이 간절해 보였지만 나영은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늘 벽처럼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 이제 와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영은 자책했다. 평생 자신을 외면해온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보인 그 간절함을 외면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런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위안은 아버지가 키워온 shepherd 맥스였다. 12년 된 늙은 개였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나영에게도 애정을 보였던 터라 이제는 그녀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맥스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나영과 함께 나누는 듯했고 때로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맥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뒷마당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가서 서성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맥스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맥스야, 왜 그러는 거야? 나영이 다가가면 맥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짖었다가 다시 창고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치 이곳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창고 문을 앞발로 긁으며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거의 절망적이어 보였다. 나영은 불안했다. 맥스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창고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창고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거의 열지 않았던 곳이었다. 오래된 농기구와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쌓여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맥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해졌다. 밤늦게까지 창고 앞에서 서성이며 울부짖고 때로는 나영이 강제로 집 안으로 데려와야 할 정도였다. 이웃들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나영 씨, 맥스가 요즘 너무 시끄러운데요. 밤잠을 설치겠어요. 이웃 김할머니의 불평을 들으며 나영은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맥스를 실내에서 키우자니 너무 큰 개라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었다. 고민 끝에 나영은 수의사를 찾아갔다. 혹시 스트레스나 치매 같은 건 아닐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특정한 장소에 집착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혹시 그 창고에 다른 동물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개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영은 처음으로 창고를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창고 열쇠를 손에 쥐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버지가 왜 그 창고를 열지 않으려 했는지, 왜 그곳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다. 그날 밤도 맥스는 여지없이 창고 앞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문을 긁으며 지저댔다. 마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향했다. 녹슨 자물쇠를 여는데 손이 떨렸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맥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기익!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고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오래된 농기구들과 낡은 가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맥스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곧장 창고 구석으로 달려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맥스? 나영이 손전등을 비추자 맥스가 앞발로 긁고 있는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그 상자만은 먼지가 덜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가끔씩 만져본 것처럼. 상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나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쉽게 부러졌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뒤바뀌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신문 기사,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신문 기사의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3명. 부실공사 의혹. 나영의 손이 떨렸다. 그 신문 기사는 30년 전 것이었고 아버지가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회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였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내 잘못이다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급히 편지를 펼쳐본 나영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쓴 편지였다. 나영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평생 너에게 차갑게 대한 것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30년 전 내가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 측의 압박으로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고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았다. 그 결과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1명은 너와 같은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였다. 또 1명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편이었다. 마지막 1명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의 절규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 침묵했다. 회사에서 입막음용 돈을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 내 입을 막기 위해서.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샀다. 너를 키웠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를 안을 때마다 그들의 자녀들 생각이 났다. 어떻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피 묻은 돈으로 키운 딸을 어떻게 가슴 깊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차가웠던 거다. 그래서 멀리했던 거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이런 아버지를 둔 죄로.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뒷면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영아,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너에게도 전해질 것 같아 두렵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도 파멸이었다.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살고 있고 그 돈으로 너를 대학까지 보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이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너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안하다. 나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맥스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영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았다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자신과 거리를 두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딸에게 아빠는 사람을 죽이고도 침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받은 교육, 모든 것이 죽은 사람들의 피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나영은 잠들 수 없었다. 상자를 다시 잠그고 창고에 넣어두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며칠간 나영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인터넷으로 30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사건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했고 경찰 수사도 부실했다. 결국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나영이 찾은 기사들을 보면 유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특히 3명의 희생자 중 1명의 딸은 현재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인터뷰를 읽으며 나영은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애도를 할 수 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제 가슴 속에서 억울해하고 계세요. 이 인터뷰를 읽은 나영은 더욱 괴로워졌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싸웠다. 진실을 밝히면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해자의 딸로 볼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족의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영은 결심을 굳혔다. 먼저 그 시민단체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다. 30년 전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전화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즉시 간절해졌다. 아마 그 희생자의 딸일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물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사용할 겁니다. 그동안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죠. 그것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나영은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 후 며칠 더 고민하던 나영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것이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부장 자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영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피 묻은 돈으로 키운 딸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영은 깨달았다. 자신도 이제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진실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이어간다면 자신도 아버지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실을 밝힌다면 자신의 삶은 파탄날 수도 있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죽은 후에까지 욕먹게 만드는 일이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영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다. 직접 그 유족의 딸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도 숨기지도 않은 채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만난 박수진 38씨는 나영과 같은 나이였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는 8살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셨다는 건 기억해요. 매일 밤 책을 읽어주셨고 주말마다 공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영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영이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 나영이 평생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궁금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을지, 그리고 정말 천재지변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었는지. 만약 누군가의 잘못이었다면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을 견디기 힘들 테니까요. 박수진 씨의 말을 들으며 나영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혹시 그 일로 고통받고 있을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위로받기를 원했다. 나영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되 복수가 아닌 화해의 방식으로 하기로. 그 다음 날 나영은 박수진 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30년 전 사고에 대해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아니,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진실만은 알아주세요. 박수진 씨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영은 손을 꽉 쥐고 기다렸다. 분노할까? 욕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모든 가능성을 각오했다. 하지만 박수진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아버지께서도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박수진 씨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들 모두 피해자였어요. 시스템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아버지도 분명 양심적인 사람이셨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버지에 대해, 그들이 남긴 상처에 대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박수진 씨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나영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 일에 함께하기로 했다. 2달 후 나영은 회사의 승진 제안을 거절하고 박수진 씨의 시민단체에 합류했다. 급여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피 묻은 돈으로 산 집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건설 현장, 안전사고 유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자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맥스는 이제 더 이상 창고 앞에서 울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가끔 나영이 일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맞이했다. 그 모습에서 나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죄의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은 있었다. 비뚤어진 방식이었지만 아버지는 나영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결국 또 다른 사랑을 낳았다. 죄책감은 화해로, 고통은 위로로, 숨김은 진실로 바뀌었다.
나영은 이제 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나영은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